1930년대 군산을 잘 보여주는 소설 탕류를 통해 일제강점기 군산과 현재의 군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설 탕류는 백릉 최만식 선생이 자신의 고향인 군산을 배경으로 암울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초봉이의 삶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탕류는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총 198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최만식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연재소설은 1939년 방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탕류는 세로 쓰기로 되어 있으며 금강의 물줄기와 그 끝에 군산이 있다고 장소 설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금강,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째져가지고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옆 서부발전소와 군산경찰서 옆을 흐르는 경포천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은 이어서 금강의 흐름을 약 3페이지에 걸쳐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설 탕류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강의 물줄기를 정리해보면 금강은 전북 장수읍 뜬몽샘에서 발원해서 진안, 무주, 영동과 세종을 거쳐 공주와 부여, 강경을 경유한 다음 장항 서천과 군산의 경계인 금강 하구를 지나 서해로 흐릅니다. 이렇게 애두르고 휘몰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채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이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군산을 현재의 지도에서 보면 군산의 북쪽 경계는 이미 언급한 대로 금강과 금강 하구이며 서쪽에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와 고군산 군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만경평화를 가로지르는 만경강이 있고 동쪽은 나포면, 서수면, 인피면 그리고 대야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에선 이렇게 지리적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 앞 큰 길 한복판에서 나이 배나 젊은 애송이에게 멱살을 당실하게 따잡혀가지고는 죽을 봉욕을 당하는 참이다. 여기서 미두장이라는 단어 옆 괄호 속에 한자로 미두장, 미곡 취인소, 기미시장이라고 써서 뜻이 같은 단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페이지에서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종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정주사는 자리하고도 이런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는 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급된 미두장 또는 미곡 취인소 그리고 전주통과 본종통 등이 실제로 당시 군산에 있었는지 1934년에 만들어진 군산부 시가지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도상에 전주통과 본종통이 나와 있으며 본종통과 현재 대학로인 육조통이 만나는 길 모퉁이에 미곡 취인소 즉 미두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끝나고 정주사가 낙담해서 걸어가는 부분에서 푸른 지붕을 이고 섰는 XX은행 앞까지 가면 거기서 길은 네거리가 된다. 이 네거리에서 정주사는 바른편으로 꺾어 동룡고개 쪽으로 해서 자기 집 둔배미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고 왼편으로 돌아 선창께로 가고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도에서 보면 미두장 앞에서 푸른 지붕을 이고 섰는 XX은행 즉 조선은행 앞까지 가면 거기서 길은 네거리가 된다. 이 네거리에서 정주사는 바른편으로 꺾어 동룡고개 쪽으로 해서 자기 집 둔배미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고 왼편으로 돌아 선창께로 즉 제보선창께로 가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1934년에 만들어진 지도와 현재의 지도를 함께 놓고 보면
두 지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본정통은 현재의 해망로와 일치하고 육조통길은 현재 대학로와 일치합니다. 건물들의 위치도 같습니다. 즉 소설 속 지리에 관한 내용들은 실제의 군산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에 이어서 등장인물들 중에서 정주산의 즉 초봉인의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살 먹은 맏딸 초봉이를 우두머리로 17살 먹은 작은딸 계봉이, 그 아래로 14살 형주, 6살 먹은 병주, 정주사 자기네 내외에서 6 식구다. 첫 번째 사건에 관한 이야기 끝부분에 고태수와 장영보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영령은행 군산지점의 당좌계에 있는 고태수, 꼽사 장영보가 끼우시 밖을 내다보다가 태수가 온 것을 보고 메기같이 째진 입으로 희죽희죽 웃는다. 소설에서 초봉이와 관계가 깊은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봉이의 어린 딸 송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초봉이가 부모의 권유로 결혼한 상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재가 아닌 문제 많은 은행원 고태수였습니다. 고태수는 결혼 열흘째 되는 날 쌀가게 주인 한참봉의 아내 김씨와 간통 중에 현장에서 한참봉에 의해 피살됩니다. 장영보는 고태수가 맞아 죽는 그 시각에 초봉이를 협박해서 겁탈한 초봉이의 두 번째 남자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초봉이의 직장인 약국 제중당의 주인이며 부친 정주사의 친구이기도 한 박재호. 초봉이가 서울로 가던 중 이리역에서 우연히 만나 둘은 서울에서 동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장소들을 드론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곳이 현재 내항사거리라고 부르는 사거리이고 왼편에 푸른색 지붕으로 된 이 건물이 구조선은행 건물로 현재는 군산 근대 건축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곧게 뻗은 길이 1934년 지도에서 육조통이라고 부르는 길이며 현재는 대학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길 모퉁이에 미국 추인소, 다른 말로 미두장이 있었습니다. 이 미두장 앞에서 정주사가 봉변을 당한 후 걸어서 이렇게 가서 XX은행, 즉 조선은행 앞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동령고개를 지나 쭉 올라가면 이 산등성에 있는 선양동 고개 위에 정주산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산은 왼편으로 돌아서 선창, 즉 제보선창을 향했습니다. 내항 사거리에서 금강하구 쪽을 향해서 나오면 이곳이 군산 내항이며 저 멀리 금강하구 뚝이 보입니다. 오른편에 빨간색 등대가 민야암 등대입니다. 이 앞쪽에는 부잔교, 다른 이름으로 뜬다리라고 부르던 것들이 현재도 남아있고, 이 왼편에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5개 대형 주차장이 있고, 그 왼편에 근대역사박물관이 있고 동백대교 아래를 지나서 서해로 흐릅니다. 소설 탕류의 첫 부분에 나오는 장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시 5월 초 제보선창의 풍경과 개복동 한참봉내 쌀가게 위치, 당시 소화통이라고 불렀던 현재의 중앙로와 그 군산역, 콩나물 고개 등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설 속에 나오는 정주사의 학력과 이력, 그리고 몰락의 과정, 정주산의 자녀들이 다닌 학교, 당시 군산의 집값, 관청에 취직할 수 있었던 학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